대표님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라 시스템 제6일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개인정보 중에 개인 영상정보, 즉 CCTV 영상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CCTV가 설치되고 운영되면서 순기능이야 당연히 있겠지만 사생활 침해라든가 아니면 목적의 사용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를 떼어낸 특별법이 지정돼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영상정보 포렌식 반출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영상 정보의 이슈와 관련 법률 동향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영상 정보의 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 영상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정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특징으로는 시각적 정보이므로 텍스트보다 쉽게 이해되고 오래 기억이 됩니다. 또 흥미를 유발하여 공개 시 이목이 집중되고 대중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초상, 신체, 행동, 위치 정보 등 감시 카메라 설치 지역에서의 개인의 실체가 전송되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인격적, 명예적 침해 우려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올해 5월에 인천공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사례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인천공항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이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최고위급 임원 4명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공항 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빼돌려서 전임 사장이 소송에 첨부 자료를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목적에 이용이 되는데요.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로 영상이 공식적으로 반출된 게 아니고 관리자나 내부 사용자에 의해서 이미 유출돼서 목적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에 이용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또 어떤 시민단체 고발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경징계로 끝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시민단체에서 알려지면은 고발이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이런 사례가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 정보가 흔히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행법에 개인 영상 정보 관련된 보호나 보안 관련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31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37조에 보면은 개인 영상 정보의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그 CT 무단 반출 사건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6항하고 29조 30조에 개인 영상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접속 기록을 1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조 변조 방지, 해시값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지를 위한 안정성 보장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고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46조에는 제3자 모자이크 처리, 영상 반출 시에 개인 반출 요청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을 마스킹 처리해주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 2의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법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CCTV는 사전적으로는 범죄 예방이고 사후적으로는 범죄를 특정해서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가져서 범죄를 입증하는 그런 자료를 써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이미 반출됐을 경우에는 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의해서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증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사용이 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과 반출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사정보 제308조 2가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등이 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요. 그 이력을 좀 보시면 2016년도에 당시 행자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제정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정의 그 당시 법안에 제출된 그 법안에 대해서 제정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기기, 그러니까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만을 규율하고 있어서 드론이나 촬영용 블랙박스 등 신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보호 강화를 위해서 법이 제정이 필요했고, 두 번째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 영상보호 활용을 통해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이 행자부에서 당시에 전국 지자체에 공공으로 운영되는 CCTV를 통합하는 통합간접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목적의 이용이라는 이런 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 여론이 많아서 이 기존 CCTV 간접센터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도 이 법이 제정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 추진 경과를 보시면 학계라든가 이런 산업계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과 공청회 그리고 실무자 회의를 가졌는데 결국에 가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 의견도 있었고 최종 국회 20회 국회가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20년에 국회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특별법이 제출이 됐죠. 개인 영상 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이 제출이 됐고요. 개요를 보시면 개인 영상 정보의 오용, 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고정형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동형 촬영 기기에 대한 관련 근거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한 관리, 영상 정보 주체의 열람, 삭제 요구 등 개인정보, 영상 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주요 안을 보시면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정형과 이동형 촬영 장치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개인 영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 목적 및 이용 방법의 제한, 폐기 기한의 설정 등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명 DRM 기능입니다. DRM 기능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상 정보 취재자는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할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는 기술적 조치, 즉 마스킹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있던 이런 DRM과 마스킹을 특별법, 상위법으로 올리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21년에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로 해서 같은 이름으로 또 다른 법이 제출이 됐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드론이나 자율주행 같은 이런 영상 촬영 장치의 증가로 인해서 개인 영상 정보의 오용, 남용,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 등에 의한 영상 정보의 산업적 활용 요구, 그러니까 AI 이런 곳에 이런 영상 정보를 쓸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 현행 개인정보법은 고정형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법안 개요로 들고 있겠고요. 주요 안으로 보시면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와 같이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 촬영 장치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마다 특별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위원회, 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상정보 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개인 영상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통보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영상정보 보호 및 운영을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공공 민간의 CCTV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CCTV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인지 감시하는 감시자인지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당연히 보호하는 보호자이겠지만 뭐 사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유출한다든가 이런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면 감시자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아까 인천공항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요. 그래서 이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이제 순기능 유지입니다.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순기능이 있는데 사전적으로는 이제 사건 사고 발생하기 전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CCTV 설치해서 사전적 예방으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범죄자를 특정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서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 능력을 갖는 이런 진본성 보장과 가용성 확인에 대한 순기능이 있겠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역기능 방지 기능으로는 이제 사적 촬영을 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 또 정보 유출이라든가 악용이 됐을 경우에 범죄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역기능을 방지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겠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 뭐 영어로 하시면 비디오 프라이버시 매니지먼트, 약자로 VPM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요구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렌식입니다. 증거자료 입증 기술이 필요한데요. 뭐 증거자료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 능력 갖기 위해서는 표준 시간 동기화에 의한 영상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 줘야 되고요. 포렌식 기반 해시값 생성 등 영상 반출로 인한 영상 위변조 방지 및 증거 능력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프라이버시입니다. 반출 영상 제3자 모자이크 및 워터마킹, DRM 기능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PTG 영상 이미지 보안으로 부정행위 부인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PTG, 그러니까 카메라를 돌릴 수 있는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 높기 때문에 이 PTG 행위에 대해서 이미지 로그 형태로 이미지를 보관해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터널 컨트롤, 영상 관리 절차 전반의 부정행위 분석이 있겠고요. 유출 및 오남용 행위의 이력 분석과 통계 데이터 생성, 그리고 영상 제공 관리 근거 유지 및 장비 운영 현황 관리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 VPM의 주요 필수 6가지 기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실시간 오남용 및 유출 탐지, 포렌식 영상 반출 관리, 그리고 영상기기의 24시간 가용성 관리, 그리고 반출 영상에 대한 제3자 영상 마스킹,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그리고 반출 영상에 대해서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DRM 기능, 6가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시간 오남용 알람은 CCTV나 MVR 또는 VM에서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 로고들을 내부 통제 시스템 VPN 서버에 수집을 해서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특정 행위를 패턴을 발견해서 실시간 알람을 해서 유출 이런 행위들을 실시간 알람해서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벤트 이력들은 저장하고 투명성 보고서로 작성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제3자 개인정보 마스킹입니다. 영상 외부 제공 시에 제3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마스킹 기능을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마스킹, 워터마킹, 필터링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에 대해서 마스킹을 하거나 또 반정 영역 마스킹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DRM입니다. DRM 기술들은 문서 DRM에서 온 기술인데 영상도 같이 문서와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출한 영상에 대해서 제한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날짜를 제한한다든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전용 플레이어로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영상 정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상정보 포렌식 기반 반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입니다. 대검 예규 제1151호 규정을 보시면
거기에 제27조에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그러니까 해시값은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얘기하죠.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2의 서식의 현장 조사서 확인서를 작성한 서명을 받거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한 피의 압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서 작성 일시 및 장소, 정보 저장 매체 등의 종류 및 사용자, 그리고 해시값과 해시함수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기타 원본성, 무결성,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형사소송법에서 증거 능력 확보하기 위해서 위변조 10이라든가 그 증거 능력을 탄핵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에도 똑같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 규정에 보시면 수사의 제4, 제13호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2장 전자정보 압수수색 검증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3조 적법 절차의 준수, 그리고 제4조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제5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디지털 증거는 압수, 수색, 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는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신뢰성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서 이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그 영상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해서 증거 영상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원본 보존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원본 증거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본을 압수할 것인지, 사본 압수가 안 되면 원본을 압수할 것인지를 이제 규정하게 되는데, 사본을 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우측을 보시면 컴퓨터 시간과 현재 시간을 비교를 합니다. 이게 아까 포렌식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표준 시간 동기화, 그리고 시간 차이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렌식의 기본은 시간의 1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시간의 보정이 제일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본 영상과 압수된 영상에 원본임을 입증해야 되고, 추후에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시 파일을 생성해서 해시 파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압수한 영상에 대해서 압수 사본을 복인을 합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절차에 들어와서 증거물 상태에 대한 관계적 확인과 봉합을 하겠도록 돼 있고, 아까 그 봉수처라든가 대검 예규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압수를 합니다. 그리고 압수한 영상에 대해서 사건 개요라든가 확보한 증거물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해 와서 증거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증거 능력이 있으면 자체 절차에 대해서 분석하면 되고요. 증거 능력이 없다면 디지털 증거 분석 센터 상위기관 등의 이관에서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시면 영상을 반출을 할 때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현행 그 CCTV들 압수를 하시는 거 보시면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형사들이 보통 공문을 가져갑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문을 가져가게 되면 그 CCTV 운영 담당자들이 공문을 확인한 다음에 수기로 관리대장에 작성을 합니다. 뭐 어느 경찰서에서 사건을 열람 반출을 요청했고 어떤 영상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차후에 얼마든지 위헌조 할 수 있고 추후에 임의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반출을 아예 처음부터 전산에 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수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왼쪽 화면과 같이 뭐 어느 경찰서 소속이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되고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상을 반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전산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하면 관리자가 승인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반출을 이제 전산에서 반출이 되면 해시값을 생성한 다음에 백업한 영상하고 이제 반출 보고서, 그리고 추후 출처 및 위변적 검증을 위한 해시 검증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 포렌식 기반 영상 반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차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반출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형사 이런 수사관들이 단순히 영상을 반출해서 영상만 복사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의 출처라든가 나중에 입원조에 검증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산으로 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래서 이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뭐 청구인 뭐 제가 이제 임의로 한 건데요. 뭐 제가 청구인가 됐고요. 사건은 이제 테스트로 했고요. 그래서 사건 번호는 뭐 000이고 사건이 작년 12월 19일에 발생했고 장소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수집된 영상을 보시면 4개의 영상을 반출을 하게 됐고요. 뭐 화이트론의 SNR 64600S MVR의 1번 채널, 2번 채널, 그리고 다시 1번 채널하고 따오와 MVR의 1번 채널 4개 채널에 대해서 백업 기간은 2020년 11월 17일 00시부터 02분까지 이렇게 각각 4개 영상에 대해서 반출했고요. 반출한 계정은 어드민으로 되어 있고요. 발출된 영상의 파일명은 뭐 62-00에서 MP4, MP4, AVI 이렇게 4개 파일이 있고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해시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해시값이 되어 있고요. 이런 보고서 작성한 컴퓨터에 대한 정보들도 나와 있고요. 하나는 빠져 있는데요. 아까 그 대검 얘기에도 나와 있듯이 해시값과 함께 해시값을 맞는 함수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 함수, 이 해시값은 SHA-256 함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SHA-256이 좀 빠져 있는데 같이 함수값까지 같이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추후 검증을 할 때 같은 해시 함수를 가지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노구 표준 포맷하고 내부 통제시 연동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실시간으로 MV라든가 CCTV 카메라, VMS에서 이런 오남용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VPN 서버에서 이런 오남용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실시간 알람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MVR하고 IP 카메라와 VPN 간에 연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연동을 하기 위해선 노구 포맷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 MVR하고 IP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는 TTA의 인증 기준을 만족한 카메라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인증 기준에 보시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 사용자 접근이라든가 영상 백업, 사용자 계정 관리, PTG 제어, 시스템 설정 같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의 로고 포맷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MVR과 IP 카메라의 적용 이런 여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의 이런 표준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ANA에서 운영하는 SNMP MIB이 있는데요. VP 포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V 포럼이 있는데 VP 포럼에서 SNMP MIB을 공식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의 OID 값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로고 포맷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TT에 있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VP, SNMP, MIB의 이런 규정들에 따라서 로고 타입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런 이 연동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VPN과 이제 연동이 필요한데 이런 상세 로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로고하고 사용자 로고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시스템 로고에서는 사용자 추가, 변경, 삭제 로고가 있겠고 사용자 권한 및 암호 변경 로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나 공정, 초기화 로고, 시스템 환경 설정 변경, 시작 종료, 재시작, 그리고 녹화 주기 변경이라든가 장애 로고, 성능 로고가 있겠고요. 시스템 사용자 접근 로고에는 사용자 로그인 아웃, 로그인, 아웃, 로그인 실패, 그리고 영상 시청, 열람이라든가 검색, 백업, 삭제 행위에 대한 로고, 그다음 PTG 카메라에 대한 제어 로고가 있겠고요. 이런 모든 로고에 대한 시간과 접근 계정, 그리고 접근 IP는 항상 남겨야 되고요. TTA, MVR, IP 카메라 포함 인증에 기술된 로고를 생성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VPN 로고 포맷 예시를 보시면 로고 포맷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고 칼럼 구성은 CSV, 그래서 콤마로 구분하는 형태로 컬럼을 구분하고요. 한 칼럼 내에는 구분자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사용하고
시스템과 사용자 로고 두 개의 파일로 각각 생성하거나 한 파일로 생성을 하도록 무관한데, 이럴 경우에는 두 번째 컬럼에 로고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이거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로고 파일 이름은 에이전트 방식일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작성하고요. 외부 에이전트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 뭐 파일 로고 파일명은 이런 식으로 뭐 형태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과 로고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로고 파일 형태가 아니고 자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남길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에이전트가 그 대입을 읽어올 수 있으면 되고요. 그 포맷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데이터 칼럼에서 생성 날짜, 두 번째는 뭐 타입으로 해서 시스템인지 억세스인지를 알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저 접근 사용자 계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접근 사용자 IP 주소, 다섯 번째는 어떤 행위인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행위의 상세 정보를 남기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환경 설정 변경의 경우에 첫 번째 버전 2012년 3월 13일 1시 48분 8초에 시스템 로그 어드민이 접속해서 19168.0.10의 IP에 접근해서 타임 체인지를 했고요. 타임 체인지는 2012년 3월 3일 01시 48분 11초에서 08초로 이렇게 변경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이라든가 장애 로그, 시스템 성능 로그, 시스템 로그인 아웃, 그다음 영상 정보 삭제, 이런 펜틸트 제어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동 방식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동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로고 파일 형태, 그다음에 시스 로고라든가 SNMP 트랩 형태, 오픈 API 같은 HTTP 컬렉터 형태, 그다음에 언비프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SNMP 트랩 방식입니다. 그래서 MVR은 영상보 운영명 관련한 로고를 실시간으로 VPM으로 SNMP 트랩 UDP 160용 포트로 전송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VPN 서버에 그 이중화를 위해서 서버 2대 이상의 서버의 전송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송 설정 및 조회 기능을 위한 HTTP API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의 에이전트나 로고 수집 대문이 없으면 설치가 용이하고요. VP, SNMP 립에 정의한 OID에 따라서 이런 로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C 로고에 의한 연송으로 오남용 관련된 로고를 VPM으로 CC 로고 UDP 514번 포트로 전송하면 되고요. MIP하고 마찬가지로 전송 서버 2개 이상으로 해줘야 되고, 근데 전송 설정과 조회를 위한 HTTP API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전송한 로고 포맷은 CSV 포맷 형태로 구분자 콤마에 의해서 컬럼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HTTP API 또는 SDK에 의한 방식으로 MVS, 즉 MVR이 HTTP 기반 API를 제공하는 SDK를 통해서 로고 수집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S가 HTTP 기반 API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 프로그램 없이 VPM에서 직접 주기적으로 MVS로 로고를 수집하거나, 또는 API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SDK를 통해서 로고 수집을 지원한다면 VPN에서 주기적으로 로고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에 의한 연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MVS 별도의 에이전트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MVS는 일반적으로 로고를 지정 폴더에 남기거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로고를 생성하면은 이를 에이전트가 수집해서 VPN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리눅스나 또는 스탠드 언론 방식의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방식에서 연동 4가지 방식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